2장 8절 Rn의 부분 공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Rn에 어떤 부분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집합을 특별히 부분 공간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부분집합을 다 부분 공간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집합, 서브셋이라는 용어와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란 말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분 공간이란 말은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Rn의 부분집합을 우리는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Rn의 부분집합을 편에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H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n의 부분집합 H에 제로 벡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 안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덧셈도 다시 H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H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와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를 곱을 했어요. 즉 스칼라 곱셈을 했습니다. 그거 역시도 다시 H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이럴 경우 세 번째 조건을 우리는 H는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부분집합 H가 이 세 가지 조건, 제로 벡터를 포함해야 되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집합을 별도로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Rn의 부분 공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Rn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n이 2인 경우는 평면 R2를 나타내고요. n이 3인 경우는 공간 R3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R2인 경우와 R3인 경우로 각각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부분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R2인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면 R2인 경우는 원점을 통과하는 모든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원점을 통과하는 모든 직선은 즉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다시 말해서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직선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 우리는 Rn 안에 있는 모든 원선은 벡터라고도 얘기한다는 걸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보라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그들은 곧 R2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간이 있어요. R3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R2예요. 평면이고 얘가 R3 공간이었을 때, 자, 공간상에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겠죠.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들을 아무나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을 아무나 하나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 평면은 특별한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무한평면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영역으로 제한을 해서 그린 것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도 당연히 R3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무한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도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각각 R2와 R3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얘가 다 만족하는지, 얘네들이 다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직선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H, 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역시 H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R2의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요 H 안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즉, 첫 번째, H 안에 제로 벡터가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건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네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로 벡터를 반드시 갖고 있으니까 둘 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조건, H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벡터를 선택을 했을 때 두 개를 더해도 다시 이 안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H 안에 속하는 것은 이 보라색 직선 위에 있는 그냥 점들의 집합일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자,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여기로 하는 이런 벡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벡터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빨간색 벡터를 U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벡터를 V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벡터는 U하고 V인데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의 합을 이용하면 다음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V 벡터에다 U만큼을 더하니까 이만큼 되겠군요. 이 파란색 벡터가 U 플러스 V 벡터가 되니까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안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선택했을 때 두 개를 더해도 다시 그 직선 위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평면도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벡터는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는 직선 위에 있는 벡터니까 U하고 V가 이 직선 위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얘는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는 아무나 선택해도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는 얘와 똑같이 빨간색으로, 하나는 똑같이 V라 놓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자, 이제 U하고 V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면 위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때 이 빨간색 U하고 노란색 V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은 어디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두 벡터의 덧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힘의 합령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의 합도 다시 평면 위에 놓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 U 플러스 V도 여전히 H라는 이 집합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는 스칼라베가 다시 이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빨간색 벡터 U 벡터에다가 상수 C를 곱하려고 하는데요. 상수 C가 1보다 크면 같은 방향으로 확대를 나타낼 것이고 상수 C가 0과 1 사이였으면 같은 방향이지만 축소를 나타내게 되죠. 상수 C가 음수면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만약에 뭐 1보다 크더라 그러면 CU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C가 1보다 크면 확대가 됐죠. 만약에 C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갈 테고 어찌됐든 간에 요 H라는 집합 안에 있는 벡터가 된다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로 벡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원점이 이 안에 들어있고 더한 것도 이 안에 있고 상수배도 이 안에 있으니까 R2상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상의 점들의 집합은 R2의 부분 공간의 정의를 다 만족하니까 서브스페이스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U 벡터에다 상수배란 것 역시 C가 뭐 1보다 크면 확대가 될 것이고 C가 0과 1 사이였으면 축소가 될 것이고 C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반대 방향이죠. 물론 여기서 평면은 여기까지만 있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도 평면은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전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만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충분히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 집합 H 안에 벡터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CU 벡터도 다시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가 되는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각각의 부분 집합은 R2와 R3의 각각의 부분 공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이나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평면은 결코 각각에 대한 부분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하잖아요.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은요. 예를 들어서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은 이 안에 제로 벡터 없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공간상에 이렇게 되는 평면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자, 이제 얘는 원점은 여기 있는데 이 평면은 원점을 전혀 지나지 않으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나 원점을 지나지 않는 평면들은 결코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없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평면을 하나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다 설명했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V1과 V2의 스팬은 생성시킨다는 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호 표기예요. V1과 V2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스팬으로 사용하죠. 즉 기호 표기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스팬이라는 것은 V1과 V2라는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V1의 적당한 상수 C1배 V2의 적당한 상수 C2배에서 결합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C1과 C2는 임의의 스칼라입니다. 적당한 스칼라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V1과 V2의 스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을 만약에 H를 넣었을 때 이 H가 Rn의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V1과 V2는 RN의 벡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H가 RN의 부분 공간이 되는지를 보이려면 앞서 정했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로 벡터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C1과 C2는 그냥 어떤 스칼라예요. 임의의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썸이 아니라 n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임의의 스칼라 값이니까 우리는 다음 같이 해볼까요? V1에다 0을 곱하고 V2에다 0을 곱하면 0이고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당연히 H 안에 원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H라 표시한다 했었고 그들의 집합이 H니까 이런 원소는 당연히 H 안에 원소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꼴로 되어 있으니까 제로 벡터도 H 안에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해보도록 할까요? V1과 V2의 합도 이 안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V1과 V2가 H 안에 원소이면 틀림이 없죠. 자, 한번 볼까요? V1과 V2는 H 안에 있는 임의 원소입니다. 자, 이제 임의 원소에 대하여 우리는 V1 더하기 V2가 다시 이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V1 더하기 V2예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안에 속하는 원소를 꼭 이 두 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결합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H 안에 있는 임의 두 원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합 합도 들어가는가 봤더니 얘네들 잘 보세요. 앞에다 1 곱하고 여기다 1 곱했으니까 당연히 H 안에 속하죠.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안에 속하는 원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C1V1 플러스 C2V2가 이제 H 안의 원소가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여기 C1, C2 대신에 C1 프라임, C2 프라임이라 써볼게요. C1 프라임도 스칼라예요. 플러스 C2 프라임, V2도 역시 H일 때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아예 이렇게 생긴 원소들을 두 개를 뽑았을 때 이 두 개의 합도 이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C1V1 플러스 C2V2에다가 그리고 C1 프라임 V1, C2 프라임 V2를 더한 것도 H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들을 잘 정돈해 볼까요? 자, 이 식에서 보면 V1 벡터와 그리고 V2 벡터가 공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C1 플러스 C1 프라임 V1, C2 플러스 C2 프라임 V2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스칼라잖아요. 스칼라는 스칼라와 스칼라도 더해도 당연히 스칼라가 돼요. 그래서 얘 역시 스칼라가 되니까 이런 꼴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V1 앞에다 스칼라배, V2 앞에 스칼라배를 했으니까 얘네들 역시 H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로 벡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선택해도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했을 때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더해도 다시 H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스칼라배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속하는 원소 C1V1 플러스 C2V2와 이미 어떤 스칼라를 C'이라고 놓겠습니다. C'에 대하여 우리는 이 C1V1 플러스 C2V2 바깥에다가 C'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분배를 해볼까요? C' C1 V1, C' C2 V2가 되죠.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잘 보세요. V1에다 어차피 이거 스칼라예요. V2 여기다 어차피 이거 스칼라고요. 스칼라배를 했으니까 얘네들도 다시 H 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본 결과 제로 벡터도 들어가는군요.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군요.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니까 우리는 이 H, 즉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V1과 V2로 생성되는 이 집합도 마찬가지로 RN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 두 개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논리를 계속 확대 적용하면 되겠죠. 이 Rn 공간 안에 있는 N개의 벡터, 아니면 P개의 벡터가 있어요. V1, V2, V3, Vp가 있을 때 그들로 생성되는 집합을 역시 H로 나눴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P개, V1, V2, Vp들의 1차 결합을 할 때 앞에다 0을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제로 벡터가 그 H 안에 속할 것이고, 또 이와 비슷한 논리를 반복해서 적용한다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으니까 이 두 개의 벡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벡터로 확대를 해도 여전히 Rn의 서브스페이스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예제 1번에서 V1과 V2는 서로 비례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V1과 V2가 서로 비례한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을 U, 노란색을 V로 놨지만 빨간색을 V1, 그리고 노란색을 V2로 놓는다면 제로 벡터는 아니면서 서로 비례한다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게 이거예요. 보다시피 V1과 V2는 서로 이렇게 비례합니다. 제로 벡터가 아니면서 서로 비례하고 있어요. V1은 제로 벡터 아니고 V1과 V2는 서로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V1과 V2로 생성되는 집합은 바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방금 전까지 구두로 다 설명했었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당연히 Rn의 부분 공간이 됐습니다. R2의 부분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Rn의 부분 공간도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예제 2번은 앞서 설명했었죠.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은 결코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부분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은 부분 공간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평면도 역시 부분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파란색 직선이 원점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더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죠. 위치 벡터로 U 벡터와 V 벡터를 해봤는데 두 개를 더하니까 전혀 다른 쪽, 이 직선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변 했더니만 역시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직선은 부분 집합은 될지언정 부분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분 공간과 부분 집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별이 잘 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만이 부분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모두 P개의 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도 여전히 Rn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여기 오른쪽에 증명한 거를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 적용하면 구해집니다. 예제 3번도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부분 공간을 다루다 보면 항상 나타나는 부분 공간들이 있습니다. Rn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Rn 자체는 이미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Rn 안에 있는 임의 두 벡터를 선택해서 더해도 다시 Rn 공간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Rn 안에 있는 임의 벡터에다가 상수배도 당연히 Rn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Rn 자체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동시에 부분 공간의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니까 부분 공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0벡터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제로 벡터 하나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로 벡터 하나로만, 이렇게 0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있을 때 0벡터가 이 안에 들어있죠. 0벡터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0벡터 안에서 원소 두 개를 뽑아봤자 둘 다 0벡터예요. 0벡터 더하기 0벡터 해봤자 0벡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안에 들어갑니다. 0벡터에다 아무리 상수배도 0벡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 벡터만으로 구성되는 집합은 Rn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0 부분 공간, 제로 서브스페이스라 얘기를 합니다. 이때 Rn 자기 자신과 0벡터만으로 이루어진 0 부분 공간, 이 두 개를 너무나 당연한 부분 공간이다 해서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라 얘기를 합니다. Rn 자신과 그리고 0 부분 공간,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를 너무나 당연하다 해서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분명한 부분 공간 또는 자명한 부분 공간이라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 R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제로 벡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언제나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우린 저 뒤에 가서 교재 제4장에서도 일반화된 벡터 공간을 다룰 때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 자기 자신하고 0벡터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은 언제나 주어진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R은 자기 자신과 0벡터만으로 이루어진 제로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부분 공간은 이와 같이 Rn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돼요. 앞으로도 자주 쓸 거거든요. 용어가 비슷해서 처음 공부하다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 공간이란 말과 영 공간이란 말이에요. 열 공간, 영 공간. 말이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라서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선 열이란 말은 여러분들 행렬을 다룰 때 가로행, 세로열을 쓰거든요. 그래서 row는 행을 뜻하고 컬럼은 열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컬럼, 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열 공간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행렬이 m by n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m by n 매트릭스라면은 행은 m개가 있고 열이 n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열의 총 개수는 n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n개의 열 벡터들을 모두 1차 결합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 n개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지는 모든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 열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럼의 이니셜을 따와서 COLA라고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컬럼 스페이스 열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공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직접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다음 같은 말입니다. A가 m by n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m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A11, A12, A1n 그리고 A21, A22, A2n이 같이 있고요. AM1, AM2, AMN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여기를 일열 벡터라 얘기를 하거든요. 얘를 일열 벡터, 그래서 굵은 볼드체로 A1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열 벡터라 얘기를 할 것이고 역시 굵은 볼드체로 A2 벡터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n번째 열에 해당되는 것을 AN 이렇게 표시할 텐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A1 열 벡터와 그리고 A2 열 벡터, 이 사이사는 컴마를 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AN 열 벡터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AN 열 벡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여기 선생님이 컴마를 찍어놨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뭐 이거 보통 저자에 따라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간격을 이렇게 쭉 나열하기만 하니까 빼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A1, A2, AN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열 벡터, 첫 번째 열 벡터, 두 번째 열 벡터, n번째 열 벡터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n개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라는 것은 COL of A로 표시해서 다음같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COL 그리고 A라 써서 표시하고 얘를 컬럼 스페이스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앞으로 뭘 뜻하는 것이냐면 이 n개의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을 말합니다. 스팬을 시킨 거예요. 스팬. 그래서 색깔 구분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제1열 벡터와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열 벡터들 n개로 생성시킨다 해서 집합 표시를 하기 때문에 컴마를 찍습니다. A2 그리고 AN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n개의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을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A의 열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기호 표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리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n개의 열 벡터들로 만들어진 집합을 우리는
행렬 A의 열 공간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행 공간도 있습니까? 하면 있어요. 행 공간이란 건 뒤에 가서 또 따로 또 정의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말이 나왔으니까 잠시 설명한다면 얘가 1행 벡터가 되고 얘가 2행 벡터가 되고 얘가 m행 벡터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는 벡터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걸 v1, v2, 만약에 vm이라 썼다면 이 m개의 벡터들로 스팬돼서 만들어진, 이렇게 스팬시켜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행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쓴 거 기호 표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라 해서 ROW라 써서 표시합니다. 스팬, 그리고 각각의 행 벡터를 표현해서 v1, v2, vm이라 쓴다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이것을 우리는 행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거는 열 공간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A의 열 공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컬럼 스페이스, 얘는 A의 행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 공간은 뒤에 가서 다시 다룹니다. 요거는 컬럼 스페이스, 요거는 이제 로우 스페이스라 합니다. 그 이니셜을 따와서 각각 COL, A, ROW, A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행 공간은 뒤에 가서 다룰 주제니까요. 지금은 이 열 공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공간의 정의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열 공간에 B가 A의 열 공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행렬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 B가 A의 열 공간에 속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기호 표기를 잠깐 볼까요? 자, 제1열 벡터 A1, 제2열 벡터 A2, 제3열 벡터 A3에 이 B가 속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속하려면은 B가 이 세 개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한다는 얘기는 즉 무슨 말이냐면은 B가 A1 벡터의 C1배, A2 벡터의 C2배, A3 벡터의 C3배가 되는 이렇게 되는 스칼라 C1, C2, C3를 찾을 수 있다면 열 공간에 속한다나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열 공간에 속한다나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는 다음같이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B가 A의 열 공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A에다가 적당한 X를 계산했을 때 B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방정식을 푸는 것이 열 공간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 행렬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A가 이 행렬 A의 규모가 이제 A1이 1열 벡터, A2가 2열 벡터, A3가 3열 벡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X의 구성 원소가 만약에 X, Y, Z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 볼게요. 편의상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 B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걸 풀 때 이거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이 행렬 방정식의 벡터 표현 방법으로서 이 A1 벡터에다가 X배를, A2 벡터에다가 Y배를, A3 벡터에다가 Z배를 해가지고 1차 결합한 것이 B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AX 이퀄 B를 다시 벡터 형태로 표시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요. 제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X, Y, Z, 다시 말해서 이게 해거든요. 이 선형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요. A1의 X배, A2의 Y배, A3의 Z배의 결합으로 B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의 1차 결합으로 B가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이 세 개의 열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1, A2, A3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가
B가 이 세 개의 벡터, 세 개의 열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한다는 말과 동치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 직접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확대행렬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행축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우스 소구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기호 표기를 좀 써가면서 해볼까요? AX 이퀄 B의 꼴에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확대행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행렬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3, 3, 마이너스 4예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기본행렬산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행렬산 적용합니다. 여기 점선은 그어도 그만 안 그어도 그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냥 편의상 확대행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구별하려고 이렇게 점선을 그어놨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1행에다 4배에서 2행에다 더하겠습니다. 4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되고 4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6이 되고 4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8, 4배에서 더하니까 3, 4, 12, 15가 된대요. 3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되고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9, 여기 이렇게 되고 3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6이 됐네요. 3배에서 더하니까 9에서 4를 빼니까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3이고요. 1행 그대로 놔뒀고요. 2행과 3행을 자리 바꿔하도록 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5가 되고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여기 15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기본행렬산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해서 3행에다 더해버리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3이고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5가 됐고 자, 이제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0이 됐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여기 역시 0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와 같이 됐고 얘는 다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본다면 얘네들은 여기 XYZ가 있다라 보고 다시 쓰면 X-3Y 마이너스 4Z 이퀄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Z 이퀄 5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보면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문자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돼야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y를 z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y는 이퀄 넘어갔으니까 6z 플러스 5 이와 같이 될 것이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y는 이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y를 z로 표시할 수 있었군요. 얘를 역시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x는 이퀄 3y 플러스 4z 플러스 3이 같이 됐고요. y에다가 이걸 대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9z 마이너스 2분의 3, 5, 15 그리고 플러스 4z 플러스 3에 요거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y 대신에 이걸 바꿔놓은 것뿐이고요. 거의 3배를 했어요.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z 그리고 요거는 2분의 6이죠.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2분의 6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도 z로 표현됐고 y도 z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그러면은 해를 x라 놓는다면은 이 ax 이퀄 b의 꼴에서 해를 x라 놓는다면은 x는 x, y, z 이와 같이 됐죠? 자, 여기 보면 x가 마이너스 5z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2분의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z는 그냥 z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이 말은 곧 이 방정식의 이 z는 여기서 임의의 실수입니다. z는 그냥 임의의 실수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얘는 이 z값이 결정되기만 하면 해가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B가 A의 열공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해 X가 구해지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해가 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물론 해는 무수히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B는 A의 열벡타들로 이루어진 그 벡터 공간 안에 속하는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B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의 원소입니다. 즉 해가 있다는 것, 사실 여기서 바로 판단이 돼요. 우린 좀 더 풀어봤을 뿐이에요.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존재합니다. 연립방정식에서는 해가 존재할 때 유일하게 하나가 있거나 또는 존재할 때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아예 해가 없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모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는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B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맞습니다. 아까 여기다 썼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열 공간에 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또 배우도록 하죠. 바로 영공간이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열공간, 영공간 이 받침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약간 헷갈리기도 할 텐데요. 열공간은 말 그대로 열벡타들로 생성되는 공간을 컬럼 스페이스, 열공간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널 스페이스는 영공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제로 서브스페이스란 말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앞에는 영어 단어를 제로란 말을 사용했고 지금은 널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널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영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한글로 표시할 때는 영공간 이렇게 번역돼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알파벳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제로 서브스페이스고 하나는 널 서브스페이스 또는 줄여서 그냥 널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공간은 정의 자체가 뭐냐면 앞서 우리가 AX = B를 만족하는 해 X가 존재할 때 B는 A의 열 공간들 안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제는 AX = B가 아니라 AX = 0이에요. AX = 0 이렇게 돼 있을 때요. AX = 0 오른쪽이 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X들의 집합은 하나의 벡터관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X들의 집합을 우리는 널 스페이스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차 선형 방정식이에요. 또는 제차 선형 방정식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이 X를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할 거냐면 행렬 A의 영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잊지 않도록 하세요. 널 스페이스라 얘기를 합니다. 영공간이라 하고 기호로 여기 앞에 있는 요 NUL의 이니셜을 따와서 NUL obey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영공간의 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떤 책에서는 NULL을 다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저자가 NUL까지만 써서 기호 표기를 썼는데요. 여기 L을 하나 더 덧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동차 방정식의 해들의 집합을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라고 기호로는 NUL 또는 NULL을 다 써도 돼요. NULA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호 두 가지를 배웠네요. 하나는 NULA라는 기호, 하나는 COLA라는 기호. COLA는 컬럼 스페이스, NULA는 널 스페이스를 뜻합니다. 잘 구별하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간단한 성질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n×n 매트릭스의 A의 영공간은 Rn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n×n 행렬의 영공간이죠. AX = 0의 꼴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A가 그 크기가 n×n이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n×n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n/1이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열벡터거든요.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고 최종적인 이 결과는 m/1 매트릭스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0이 m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잘 보세요. 여기가 그러면 이 x를 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면 x1, x2, x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얘네들은 성분의 개수를 세어보면 n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AX = 0의 꼴을 만족하는 이 해 X들의 집합은 Rn의 원소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Rn의 원소가 맞아요. 자, 그런데 Rn의 원소가 되는 것이니까 부분집합이라 말하면 되는데 여기 잘 보면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서브스페이스 앞서 정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제로 벡터가 들어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행렬의 규모가 m by n 매트릭스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형태의 원소가 있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다 제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게 영영률이 나오잖아요. AMN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다 00000 돼 있으면 이 행렬, 이 A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0벡터가 되죠. 이게 0이면 어떤 행렬에다 영행률 곱하면 영행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0은 이 AN 0 공간은 앞서 얘기했었죠. null space of A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호를 맞춰서 쓴다면 이 A의 0 공간 null space 안에 속합니다. 이해됐죠? 뭐 쉽게 이건 알 수 있는 성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A0는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A에다 어떤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이든 간에 영행렬 곱해버리면 무조건 영행렬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 안에는 영행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널 스페이스 안에 두 원소를 선택하도록 하죠. 대문자를 뒤집어놓은 거 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U 벡터하고 V 벡터를 널 스페이스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원소를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즉, 이 말은 U하고 V가 A의 널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A에다가 U를 계산하면 X 대신 U를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영영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널 스페이스의 정의는 오른쪽에 0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A 옆에다 V를 계산하면 이것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말 이해됐죠?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얘가 부분 공간임을 보이려면 이 두 개를 더해도 다시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U 더하기 V를 계산해 볼 거예요. 행렬의 분배 법칙으로부터 AU 플러스 AV가 될 것이고 방금 전에 AU가 영행렬이고 AV도 영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각각이 다 영행렬이 되는군요. AU도 영행렬, 이것도 영행렬. 이게 영행렬이 됐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성립한다라서 알게 됐으니까 그 U 더하기 V가 결과적으로 U 더하기 V가 A의 널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널 스페이스 안에 원소 U와 임의의 스칼라 C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은 A 그리고 C, U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C는 상수잖아요. 행렬과 행렬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근데 U가 널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벡터가 널 스페이스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A 오른쪽에다 이 벡터를 곱하면은 영행렬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AU가 영행렬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영행렬, 그러니까 영행렬입니다. 그러면 AX = 0의 꼴을 만족하는 형태니까 얘도 A의 널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세 가지 꼴을 다 만족합니다. 제로 벡터도 널 스페이스 안에 속하고 널 스페이스 안에 속하는 두 벡터에 대해서 더한 것도 이 안에 속하고 그리고 스칼라 배도 이 안에 속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널 스페이스는 Rn에 보세요. 여기가 n차원 공간 안의 원소거든요. Rn의 서브스페이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컬럼 스페이스 A가 n by n 매트릭스였을 때 A가 n by n 매트릭스였을 때 열이 n개가 있지만 각각의 열 벡터의 구성 성분의 개수는 m개가 있죠.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는 분명히 앞서 다뤘던 거랑 구별을 해보세요.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할까요? RM이에요. 여기는 RN이고 RM의 서브스페이스입니다.
Rm의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A가 n by n 매트릭스였을 때 A의 컬럼 스페이스는 R의 m승, m차원 벡터 공간이라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Rm의 서브스페이스가 됐지만 A의 널 스페이스는 Rn의 서브스페이스가 돼요. 잘 구별하세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이와 같은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기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 기저도 역시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 우리는 이 시간에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열 공간, 그리고 책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불어서 행 공간도 설명했었죠. 그리고 영 공간, 널 스페이스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벡터 공간, Rn의 부분 공간이 됐었는데요. 항상 벡터 공간 하면 이 기저와 차원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공간의 기저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